안녕하세요. AI와 함께 미래 기술과 투자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너디 오라클 리서치의 연구원 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술 파트를 맡고 있는 누굴까입니다. 지난 에피소드들에서 저희는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부터 소프트웨어의 진화까지 정말 폭넓은 주제를 다뤘습니다. 특히 AI 반도체와 전력난 이슈를 짚어주셨죠.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주와 AMD 같은 후발주자의 추격,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유발하는 막대한 전력 소모를 해결하기 위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의 중요성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드웨어 인프라가 AI 시대 가장 기본적인 투자처라는 점을 강조했었죠. 그리고 바로 직전 24번째 에피소드에서는 AI가 생명과학과 결합하는 살아있는 지능에 대해 다루면서 오늘의 주제를 예고했습니다. 신약 개발 분야에서 AI가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 3가 단백질 구조 예측의 신기원을 열었고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분석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바이오 혁명의 심장부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AI가 전통적인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십 년간 난제였던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그리고 로봇이 24시간 실험을 하는 자율주행 연구실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술 분석을 넘어 이 기술들이 실제 기업 가치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기업은 어디인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AI 신약 개발이 마주한 현실적인 도전 과제와 규제 문제까지 냉철하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에 깊이 있는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분석에 참고하고 있으니 활발한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그럼 해두시면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저희 투자 포트폴리오 대시보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AI 신약 개발 관련 기업들이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고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포트폴리오는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첫째는 핵심 성장 동력인 코어, 둘째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growth, 마지막으로 초기 단계의 혁신 기술을 가진 벤처입니다. 현재 AI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 세 범주에 모두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인가요? 먼저 코어 영역에는 AI 모델 훈련과 실행에 필수적인 GPU를 공급하는 엔비디아가 포함됩니다. 모든 바이오 AI 기업이 엔비디아의 컴퓨팅 자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핵심 투자처입니다. 그로스 영역에는 리커전 파마슈티컬스, 크리스퍼 세라퓨틱스, 인텔리아 테라퓨틱스가 있습니다. 이들은 AI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유전자 편집 기술의 상업화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벤처는 아니지만 전통 제약사 중 AI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화이자나 노바티스 같은 기업들은 위험 분산형 투자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기업들이 왜 중요한지 그 기술적 배경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신약 개발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이 매우 낮은 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핵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I는 구체적으로 신약 개발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건가요? AI는 신약 개발의 가장 큰 두 가지 병목 현상, 바로 예측과 실험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나의 신약이 탄생하기까지 평균 10년 이상의 시간과 수조 원의 비용이 투입됐지만 성공 확률은 1만 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AI는 이 과정을 단축하고 성공률을 높입니다. 예측과 실험의 비효율성이라고 하셨는데 각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측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 같은 타겟을 정하고 그 타겟에 작용할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단계입니다. 과거에는 이 과정이 대부분 연구원의 직관과 수많은 시행착오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AI는 방대한 생물학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유효한 타겟과 후보 물질을 예측합니다.
실험은 예측된 후보 물질의 효과와 독성을 검증하는 단계인데 AI와 로봇 기술을 결합해 이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24시간 내내 인간보다 월등히 높은 속도로 실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AI가 신약 개발의 초기 탐색 과정인 예측 단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후 검증 과정인 실험 단계를 자동화해 속도를 높인다는 것이군요. 투자 관점에서 이는 곧 개발 비용의 감소와 신약 출시까지의 기간 단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I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기업은 제약산업의 비용 구조 자체를 바꾸는 파괴적인 혁신을 이끌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는 언더웨이트 적극 매수 의견의 근거가 예측의 됩니다. 정확성을 높인 대표적인 사례로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가 계속 언급됩니다. 2024년 노벨 화학상까지 수상했는데요. 알파폴드가 해결했다는 단백질 폴딩 문제가 정확히 무엇이고 이것이 왜 신약 개발에서 그렇게 중요한가요? 단백질은 생명 활동의 거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며 그 기능은 고유한 3차원 구조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미노산 서열 정보만으로 이 복잡한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 폴딩 문제였습니다. 수십 년간 풀리지 않던 이 난제를 알파폴드가 딥러닝 기술로 해결한 것입니다.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의 정확한 3D 구조를 알게 되면 그 구조에 꼭 맞는 약물을 설계할 수 있게 되므로 신약 개발의 성공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딥러닝 기술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 딥러닝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딥러닝은 인간의 뇌신경망을 모방한 인공신경망의 한 종류입니다.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알파폴드의 경우 기존에 알려진 수십만 개의 단백질 구조 데이터를 딥러닝 모델에 학습시켰습니다. 모델은 이 데이터를 통해 아미노산 서열과 최종 3차원 구조 사이에 복잡한 물리적, 화학적 규칙을 스스로 터득했고 그 결과 새로운 아미노산 서열이 주어졌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3차원 구조를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규칙을 스스로 학습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는 말씀이군요. 여기서 더 나아가 생성형 단백질 설계라는 개념도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알파폴드가 자연에 존재하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기술이라면 생성형 단백질 설계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기능의 단백질을 AI가 창조하는 기술입니다. 보스턴의 스타트업인 제네레이트 바이오메디슨이 대표적입니다. 원하는 기능과 모양을 AI에 입력하면 AI가 그에 맞는 아미노산 서열과 3차원 구조를 가진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해줍니다. 예측을 넘어 창조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이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알파폴드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와 아이소모픽 랩스는 물론 제네레이트 바이오메디슨처럼 독자적인 생성형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기술적 혜자를 매우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 이들은 미래 신약 개발 시장의 성장 과실을 직접적으로 누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성장 투자 영역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입니다. 예측 문제가 해결된 다음은 실험 단계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 연구실이 실험 과정을 자동화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름처럼 스스로 실험을 진행하는 건가요? 현재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대표적인 기업은 어디인가요? 네, 말 그대로 AI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계획하면 로봇이 자동으로 시약을 배합하고 반응을 분석해 데이터를 축적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데이터를 다시 AI가 학습해 다음 실험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이 자동으로 반복됩니다. 리커전 파마슈티컬스가 이 분야의 선두주자입니다. 이 회사는 엔비디아의 H100 GPU를 탑재한 데이터 센터에서 매주 수백만 건의 약물 실험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커전 파마슈티컬스가 사용하는 H100 GPU는 엔비디아의 작품이죠. 결국 이 모든 혁신은 강력한 컴퓨팅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확합니다. AI 신약 개발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복잡한 연산을 필요로 하므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이 필수입니다. 리커전의 사례는 AI 플랫폼 기업의 성장이 엔비디아와 같은 인프라 기업의 성장과 직결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실제로 ARK 인베스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AI를 활용할 경우 임상 일상 시험의 실패율인 70% 이상,
2상은 50%, 3상은 25%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됩니다. 실패율 감소는 곧 비용 절감과 직결됩니다. 이는 리커전 약힌 플랫폼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이들에게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엔비디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따라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엔비디아를 핵심 투자로, 리커전을 성장 투자로 편입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며 보유 의견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가진 잠재력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해 보입니다. AI 신약 개발이 상용화되기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허들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 주요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언급된 대규모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 확보 비용 문제입니다. 둘째는 AI 모델의 블랙박스 문제입니다. AI가 특정 후보 물질을 추천했을 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에서는 이 신뢰성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당국의 승인 문제입니다. AI가 개발한 신약을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고 허가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부족합니다. 블랙박스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AI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의미하나요? 예를 들어 AI가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했다면 AI가 내놓은 신약 후보 물질 역시 특정 집단에게는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AI의 판단 근거를 알 수 없다면 이런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걸러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AI의 판단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하는 기술, 즉 설명 가능 AI, XAI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IBM 왓슨 헬스의 사례처럼 업계 전반에서 AI의 투명성을 높이라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 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둘러싼 신뢰성, 안전성, 그리고 규제 환경이 함께 성숙해야 한다는 의미군요. 투자자들은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술적 잠재력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설명 가능 AI 기술을 확보했거나 규제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임상 데이터를 쌓아가는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투자 대상 기업 선정 시 비중 조절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AI가 단백질 구조 예측과 실험 자동화를 통해 신약 개발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실패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정리하자면 알파폴드와 같은 예측 AI가 신약 개발의 설계도를 제공하고 자율주행 연구실과 같은 자동화 플랫폼이 생산 속도를 극대화하는 형국입니다. 연평균 38.6%씩 성장해 2030년 156억 달러 규모에 이를 이 시장은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기술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저희 투자자들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이 분야는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AI 기술 발전의 가장 큰 수혜는 결국 컴퓨팅 인프라에서 나오므로 포트폴리오의 중심은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 위에 리커전이나 크리스퍼처럼 실제 상업화 단계에서 성과를 증명하는 기업들을 편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누구일까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투자 전략을 제안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AI 신약 개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주가의 변동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기술이 제약 바이오 산업의 근본적인 비용 구조를 바꿀 것이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포트폴리오의 핵심 투자로 엔비디아를 굳건히 보유하고 성장 투자 영역에서 임상 데이터와 상용화 성과를 꾸준히 증명하는 기업들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비중 확대 전략을 추천합니다. 다음 주에도 AI가 바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